안녕하세요. 오늘은 적천수 징의 청간론에서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간론에서 무토를 설명하는 본원문을 보면은 무토 고중 기중차정 정합 흡 정흡 동벽 만물사령 수윤 물생 토조 물병 약재 간곤 파충 의정. 자, 그러면은 이 구문을 글자 그대로 하면 설명을 해보죠. 해석을 한번 해보죠. 무토는 고중하다. 우리가 배우기는 단단할 고, 단단하고 중, 무겁다. 단단하고 무겁다. 그래서 이미 중, 이것은 치우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정, 바르다. 바르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좀 이따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거 고요하다고 그렇게 쓰입니다. 정흡 고요하면은 열리고 닫히고, 동 움직이면은 벽 열린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명을 맡긴다. 사명한다. 물이 윤택하게 하면은 만물이 나오고 생하고, 땅이 말랐으면은, 흙이 말라 있으면은 만물이 병이 든다. 만약 간방과 곤방에 있으면은 이게 빌충이거든요. 비는 것을 두려워하니 마땅히 조용해야 된다. 의정.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죠?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 설하고 씨가 이것을 해석을 해놓은 게 적천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 설하고 씨가 해석을 해놓은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제가 저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해석 및 해설을 해드리고, 그리고 설하고 씨가 해설을 한 그 문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메일을 남겨주시거나 아니 그렇게 그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이 제가 번역한 그 원문과 번역문을 같이 그 한글 파일로 보내든지 아니면 PDF 파일로 보내든지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쪽 설하고 씨가 해설을 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하시면은 어떤 게 더 타당성이 있는 해석인지 자,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무토라 그러면 양토 그래가지고 높은 산 같은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높은 산, 높고 그 고황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높다, 높은 산이다. 그리고 기토는 비습한 토다. 비습한 토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근데 왜 이게 무를 가지고 토라고 해놨을까? 무토라고 해놨을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면은 자, 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 그러면은 오행에서 목화는 양기를 발산하는 것이고 금수는 수장하는 것이다. 수렴해 가지고 축장하는 것이다. 무엇을? 양기를. 그래서 그건 음이 된다. 근데 발산해서 축장으로 변하려고 그러면은 그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기토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무기토는 고중한 산이네 비습한 전답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변화를 설명한 거다 하는 이것은 양의 변화죠. 양의 변화다. 그러면 일단 무라는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이것도 역시 설문해자에 나와 있는데 무라는 것은 중궁야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나라국 하면은 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 성을 포함한 교회까지를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한일 합방 할 때 그 방자를 쓰거든요. 그 한일 합국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한양의 도성을 얘기한 때 한양 성곽 내는 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었고 그 밖에 교회까지 포함한 것은 방이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방방곡곡 그랬죠. 방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국 안에는 성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반드시 궁이 있죠. 궁.
사. 궁과 전을 만들어 가지고 궁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왕이 사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안에 있는 궁전 제일 내밀한 곳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왕비가 사는 곳을 중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왕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왕이 밤에는 가서 초소를 같이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교합을 한다는 얘기가 되죠. 교합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양기를 남자가 뽑아낸 양기를 여자가 여자의 음기가 받아들여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자식을 만드니까 번성하기 위한, 종족 번영을 위한 변화의 과정이죠. 그게 중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상육갑 오룡 상구교야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육갑에서 보면은 자 육식갑자 있죠. 육식갑자에서 보면은 용이 5개 있는데 그 용은 뭐냐 그러면 진을 나타냅니다. 진토. 진이 5개 있는데 그 진에서 서로 구교를 한다. 잡아서 목을 맨다. 이런 잡아서 서로 끌어안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그 특강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좀 짧은 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육갑 오룡 상구교야.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자, 육식갑자가 나와 있죠. 갑자부터 계유, 갑술, 을해까지. 이걸 보고 갑자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해가지고 오행으로 표시를 해줬죠. 여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순으로 얘기를 했고 행을 한다. 그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아까 육갑이라고 그랬죠. 아니 오갑이라고 그랬죠. 오갑. 오갑은 자 육갑은 육갑에 오룡이 있다고 그랬죠. 육갑은 뭐냐 그러면 갑부터 개해 또 갑부터 개 또 갑부터 개 또 갑부터 개 또 갑부터 개 이런 식으로 육갑이 되고 거기에는 오룡이 있다. 무진, 경진, 임진, 갑진, 병진 이렇게 오룡이 있다. 근데 여기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에서 여기는 갑이죠. 갑자죠. 갑이 진에 오면은 갑자순이 진에 오면은 무진이 됩니다. 여기에서 교합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토가 교합은 음과 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것은 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바로 다음에 기가 오지만은 해가지고 갑기 합토, 갑기 합화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병을 한번 해보죠. 병은 경하고 만나가지고 합을 이루는데, 이것도 병은 뭘 만나야 되죠? 양이고 음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병신 이렇게 되고, 병신 합화 수다, 수로 된다. 그 다음에 무는 진이 되면은 진의 임이 된다. 근데 무도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과 만나면 임계에서 개가 음이죠. 그래서 무, 개, 합, 화가 된다. 자, 경자에서는 경자 순이 진에 오면은 갑이 됩니다. 그러면 경이 양이고 갑이 이제 음이 되려면 을이 되죠. 그래서 을경 합화토 이렇게 되죠. 다음에 임자에서는 임의 양이죠. 병에 오면 진의 병이 옵니다. 그러면은 양과 음이 합하려면 병은 정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님 합화목이다. 이렇게 해서, 자, 갑자순에서는 무진에 오면은 이게 변화하는 때라는 얘기가 됩니다. 변화하는 때가 돼가지고, 변화는 교합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구교라고 그랬죠. 서로 잡아서 끌어안는다. 이것을 목맨다고도 표현, 목매를 교자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살한다 그런 뜻, 목매서 죽인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잡아서 목을 끌어안는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갑자가 무진에 오면은 이렇게 합한다는 것은 교합한다. 교합해가지고 뭘로 발전을 하냐 그러면은 음으로 발전이 된다. 양기를 수렴하는 쪽으로 발전이 된다. 역시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간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간합이 갑기 합화토다, 병신 합화수다, 무계 합화화다, 을경 합화토다, 정림 합화토다 이렇게 그 외우기만 했었는데, 그 이론이 이런 이론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가서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별자리를 보고 이 합을 천간의 합을 그 합의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육갑 오룡 상구교야라는 게 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이론으로 그 간합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합이다. 음양의 교합이다. 이게 변화다. 마치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 토라고 하면 왜 그랬냐 그러면은,
토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은 땅에서 모든 삼라만상의 수목이 아니 그 초목이 싹이 트는데 그 싹이 트는 것을 싹이 터서 자라는 것을 변화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토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토는 우리가 고항한 토다, 비습한 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 이 원래 뜻은 변화를 나타낸다. 그 무는 정을 이어받았다. 정을 이어받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확산해 가지고 병이 음을 생산을 하고 그 음을 실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장정이다. 그러면은 남자면은 뭐가 됩니까? 사람으로 치자면은 실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여자는 달거리를 하는 그런 게 이 정이 되겠죠. 그 전부 다 양기를 받아서 그렇게 되고 그 달거리를 하고 사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구교를 한다. 구교를 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교를 하는 것은 서로 안아서 잡아서 끌어안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에서는 이게 협이다 그랬으면 겨드랑이 밑에를 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 있는 부분, 겨드랑이 밑에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 콩팥 있는 데까지 거기를 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신체 할 때 신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무라는 뜻은 그런 뜻이다. 근데 무가 고중하다. 이 고라는 것은 원래 이 설문회자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 그러면 사색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색이라게 되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틈이 벌어졌다 그런 뜻이고 이게 샌다 그런 뜻입니다. 틈이 벌어져서 새는 게 없다 하루다. 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간직하고 잘 보관하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원래 이게 단단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뜻은 그 중이라는 것도 이게 무겁다 하는 것은 물론 경의 그 반대말로 가벼울 경의 반대말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뜻은 두텁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단단하고 무겁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보관되어 두텁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미 기자죠. 중이라는 것은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것은 그리고 그런 뜻이죠. 정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한 발로 멈춰 서 있다. 한 발로 멈춰 서 있다. 이것은 굉장히 균형이 바르게 서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가 됩니까? 이것도 치우치지 않았다. 치우치면 넘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한 발로 서지를 못하죠. 그래서 중정하다는 것은 안에 있고 양변에 치우쳐 있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 그 양변에 치우쳐 있지 않다 그런 뜻이고, 정흡 동벽,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정하다 하면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이게 조용하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수렴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움직이면은 열린다. 그러면은 이것은 추동이 되겠죠. 추동. 겨울에는 닫히고, 이것은 뭐가 됩니까? 봄, 여름이 되겠죠. 봄, 여름에는 열려서 모든 물건이, 삼라만상이 맡기다. 맞다. 멋을 맞다. 그 명을 맡을 수가 있다. 명은 뭐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것, 하늘이 부여한 것, 그게 명입니다. 그것을 받은 게 명이다. 그래서 만물이 열려 있을 때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을 잘 수렴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겠죠. 그게 만물의 사령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종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종자.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그러면은 해설이 됐네요. 수윤물색. 자,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는 장한 상태, 양기를 장한 상태라고 그랬죠. 양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한다고? 부산한다고 그랬죠. 쫙 뻗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넓게 퍼뜨린다 하는 것은 이 양기가 있어야지만이 생이 된다.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기토가 지난 다음에는 뭘 하게 되냐면은 수장하는 게 이룰 성자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이 있어야지만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하는 것도 양기가 없으면은 결국에 변화가 어렵게 된다. 양기를 끝까지 다 소진을 거의 한 상태, 그 상태가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이 토가 말라버렸다. 그러면 발산한 양기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만물이 병이 들어서 교합을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간곤에 있으면은 뭐가? 무토가 간곤에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러면은, 무토가 이노래 태어나거나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무인일이나 무신일인 것을 간곤이라, 제 간곤이라 그렇게 표시를 했더라 그거죠. 그런데 이것은 주역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아무 맹랑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의 단계에 넘어오게 되면은, 자, 하늘의 움직임이 생의 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도라고 그랬죠. 그 하도는 생을 나타낸 거고, 생을 받아가지고 성을 나타낸 게 낙서라고 그랬죠. 근데 낙서에 보면은 간고는 어떤 이치가 되냐 그러면은 북쪽하고 서북쪽이 됩니다. 근데 여기 신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하고 씨가 해설한 무인하고 무신이라고 해석을 한 것은 도저히 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강곤에 있으면은, 강곤이면 그러면서 이건 어느 위치입니까? 금수의 위치죠. 금수. 그래서 수렴해 가지고 축장하는 그런 때를 나타내죠. 강곤이라는 것은. 그 이유는 제가 낙서에서 나타나는 괴의 위치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강곤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양기를 받아서 그 양기가 가득 찰랑찰랑하게 보관을 했다. 그래서 금수로 표현. 금은 양기를 받아서 보관하는 통이 되고, 수는 그 통 안에 채워진 물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충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충을 그 설문회자에서 찾아보면은 요라고 돼가지고 있습니다. 용은 뭐냐 그러면 물이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출렁출렁 하다가 물이 넘친다. 요는 뭐냐 그러면 흔들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은 상하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고, 이건 요는 좌우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충한다는 것은 부딪혀가지고 아니면 흔들려가지고 물이 넘친다. 그 물이 넘치는 것을 뭐가 되겠습니까? 종자가 깨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응? 종자가 깨졌다. 그러면은 종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 종자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당, 정은 조용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응?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 그렇게 표시를 했죠. 얘기를 하죠. 적은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까지를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충은 뭐냐 그러면은
아, 이게 빌충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쩌면은 그런 이게 깨져가지고 그 내용물이 다 새버리는 거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언제 수렴에서 축장하는 때에는 그러면은 가을하고 겨울이 되겠죠. 봄이 아니고. 음?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무토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 상, 육갑, 오룡, 상, 구교야 하는 것은 간합을 나타낸다. 간이 합해 가지고 변화하는 것까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암컷과 수컷이 교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식 혹은 식물에서는 그 씨앗을 생산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그 우리가 감명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